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이 김혜경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김혜경이 이거 법정 구속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재판부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 최종적인 이제 선고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열렸던 이 재판도 사실상 이미 지난번에 이미 종결이 됐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증인의 신문을 하겠다 했는데요. 자, 그날 수행했던 이 변호사, 서모 변호사는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그 배소연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배소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리고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금융정보 일체를 제출하라. 그래서 지금 김혜경 변호인이 상당히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이 김미애 의원 아주 전설적인 의원이죠. 그야말로 약을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가 이번 이제 이선의 의원이 됐죠, 부산에서. 자, 그런데 이 김미애 의원이 처음으로 본인이 받은 추석 휴가비 이거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하는 일도 없이 봉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어제 비판을 받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씩 수십 년 계속됐지만요, 명절 휴가비를 폭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만큼 그야말로 자기 봉급, 자기 수당, 휴가비 이거 지키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미애 의원이 이거는 확 다 까버렸습니다. 왜냐? 아예 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명절 휴가비까지 주냐,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가 또 치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희대가 오래간만에 이제 세계 법인 날을 맞이해서 나와서 지금 치사를 했습니다. 여기 발언에 보면 이제 조희대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점잖은 것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저는 조희대라고 보는데, 조희대가 한 발언 중에 그래도 이제 비교적 점잖은 사람은 맞잖아요. 예. 한 발언 중에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가 뜨끔한 발언이 많아요. 뭐냐? 신속한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속한 재판, 요거는 신속하게 빨리 구속하라는 얘기를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희대가 지금 오늘 세계 법인 날을 맞이해서 한 요 발언 내용이 즉각적으로 좀 이 재판 현실에서 적용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빠르게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요, 조희대, 그래도 명색이 대부분자이니까 조희대 발언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희대 발언을 보면, 오늘 얘기한 이 축사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대의 변화를 잘 살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달라. 정말 눈높이하고 상식에 맞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이재명이하고 조국 이것들 좀 빨리빨리 이거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그 메시지로 이 판사들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이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요거는요,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재명, 문재인, 조국 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까? 요런 점을 지금 감안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심길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이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도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관의 사무분담도 지금 굉장히 사무분담의 장기화,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 앞으로 계속 요 이재명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헌신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판 절차 정비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을 간이화하고 공판 중심을 적정화하고 민사 항소심 심리보들도 계산하는 이런 제도 정비도 하겠다. 그리고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을 갖다가 내실화해서 사법부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판 지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지연에 막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판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결과의 공정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재판 전 과정에 걸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라. 이게 이제 재판 전 과정에 공평한 기회? 과연 제대로 됐습니까? 예컨대 공직선거법의 위반. 이거 판사가 못해 먹었다고 사표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이 이거 너무나 많은 사건이 한 번에 집중돼 있잖아요. 이거 쪼개서 심판을 해달라.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왜? 아니 4개, 5개 지금 혐의가 묶여져 있는데 그 재판이 다 이루어질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돼?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조희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기회 보장, 그리고 열린 태도, 그리고 공정한 심판장, 이런 믿음을 쌓아나가라. 그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거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재명의 재판에서 그리고 조국 재판에서 우선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이 조국 판결 요거 하나라도 좀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조희대가 제가 나쁜 인간이라고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지가 끓이고 있는 재판은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지금 빨리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는데 본인이 연 입으로 한 발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요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그야말로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13일이요.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기념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9월 13일이냐? 48년도 9월 13일이요. 그날 이제 우리가 일제 뺏겼던 사법 주권을 다시 찾아와서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이 되겠습니다. 요게 48년 9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건국절이 48년 8월 15일이 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가 국민영토 주권인데 이 주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사법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이종찬이가 얘기하는 19년도 건국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재판, 이 김혜경 재판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요 김혜경 재판요. 이 박정호 부장판사인데 본래 이거 이미 지난번에 이 검찰에서 300만 원을 구형했어요. 300만 원 구형 김혜경에 대해서. 300만 원 구형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를 치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배소연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혜경이가 벌금 300만 원 때려? 이거 검찰이 정신 나갔나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수원지법, 왜냐면은요, 이 김혜경이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안 해오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내달 10월 10일 날 한 번 더,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월 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이재명 재판이 2개고, 김혜경 재판이 하나. 그래서 이재명 내외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1심 판결이.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를 그야말로 정계에서 은퇴시키도록 하는 압박 요론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급수정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호.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아니, 지금요, 이 배소연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소연이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요 주범 중에 주범인 김혜경이는 그러면 법정 구속을 해라.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바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그 관련 검찰에서 제기한 내용들 제출한 뭐 이 증거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 진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뭘 내달라고 했느냐? 금융정보 일체, 특히 배소연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금융정보 일체를 여기에는 뭐 당연히 김혜경도 포함되죠. 전부 대라. 금융정보를 딱 보면 이게 진짜 누구 돈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 박정호 부장판사가 제대로 스모킹건을 지금 찾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금융정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가 돈을 주고받았는지 이걸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김혜경 측에서는 뭡니까? 각자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그리고 당연히 그 선거 때 돈을 잘못내면 걸린다는 거를 김혜경이는 선거를 너무 많이 해봐서 알기 때문에 김혜경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한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판결하기가 어려우니 비록 그 금융정보하고 그 다음에 방문한 식당의 카드 단말기 정보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간접 정보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간접 정보가 있어야만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김혜경 변호인 측에서 무슨 소리냐? 간접 정보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건 법리적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부장판사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고 간접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 김혜경도 더 유리한 그런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 배소연이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배소연이 증인신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열은 건데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면서 10월 10일 날은 반드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박정호 부장판사가 직접 발언한 내용을 자세히 여기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현재로서는 김혜경이하고 배소연 위주의 통화 내용, 그리고 제보자 녹취록, 이 조명인이죠. 이거밖에 없는데, 김혜경이를 포함해서 이 사건 증인들로 출석했던 배소연, 그리고 이제 그날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그리고 과거 운전기사 한모 씨, 이런 사람들의 현금 인출 기록이 나타나는 예금 계좌 정보를 내놔라. 이걸 확인하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도 도움이 돼서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도 추가로 제출받고 싶은 정보나 대상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을 해달라. 요렇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본인 명의의 금융 조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요거는 더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간접 사실에 대한 입증이 과연 형사재판에서 범죄 증명의 입증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증언 신빙성 차원에서 이런 걸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침해다. 요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또다시 이거를 맞받아쳤습니다. 고민을 수차례 해봤는데 기부 행위에 맞는 형식의 정보를 일종의 간접 사실로 메꿔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다. 법정에서 공방이 안 된 간접 사실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게 지금 재판부의 인식이다. 그래서 공소 사실과 반대되게 증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은 누가 한 건데요? 전부 김혜경이하고 기사하고 이런 인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부합하는 정보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꼭 피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보를 내놔라. 요렇게 당부 및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운전기사, 그날 이제 배석한 운전기사 아니고 배석한 변호사, 서모 변호사는요, 이 식당 결제에 단발기 갖고 라는 거 아니에요. 단발기 정보. 여기에 대해서 배소연이가 결제한 사실을 본인도 몰랐고, 그리고 김혜경이도 몰랐을 것이다. 이게 자기네들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김혜경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딱 단도직입적으로 몰아붙이니까 평소 식대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거 캠프에서 나온 카드로 수행비서인 본인이 결제를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김혜경에게 말한 적이 없다. 잘도 둘러대요. 다 이렇게 짜고 나왔겠죠. 당연히 변호사고. 그러면서
배소연이는 수시로 전화해서 김혜경의 일정 수행 상황 등을 꼬치꼬치 물어봤고, 왜냐하면 자기가 수행하니까. 일을 관둔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일을 한 당시에는 배 씨에 대해서 성격이 피곤하고 일하기 힘든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을 했구나. 이것은 본인의 성격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이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들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 소송과 휘말리는 기사를 봤더니 배소연이가 꼼꼼하게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챙긴 게 잘했구만. 요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잘 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재판이 10월 10일 아침 9시 30분에 열리는데, 요때 배소연이는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재판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런데 지난달 8월 12일 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이 김혜경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재판부가 열이 바짝 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지금 배소연이가 증거를 기피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진술을 기피한다.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한 걸 보면 이게 재판부 지금 열이 받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구속이 아니라 이 재판부, 검찰도 이제 검찰 구형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례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법정 구속을 좀 해야 된다. 이러한 저는 주장도 하고 싶고, 그리고 법 쪽에서도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미애 의원이 얘기한 요 휴가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래서 이게 이제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휴가비가 정말 뭐 여름 때 하계 휴가비가 아니라 추석 명절 휴가비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아먹고 있어요. 휴가비를. 근데 요게 김미애 의원 얘기가 뭐냐? 요게 자기가 일을 하고서 휴가비를 받는다. 그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 정말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가 받은 휴가비, 이 추석 휴가비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아주 법원이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미애 의원은 55세고 재선이고 부산 해운대 을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요 휴가비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요, 자료 화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만 보셔도 뭐 김미애 의원이 뭐 때문에 이건 자괴감을 느끼는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자, 월 평균 1,307만 원을 받아요. 연간 1억 5,600만 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좀 봉급받고, 수당이 뭐가 있냐면요, 매월 받는 일반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 707만 9,900원이니까 71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관리 업무 수당이 또 있어요. 이름도 많아요. 63만 7천 원. 그 다음에 1월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는 정분 수당을 받아요. 요거는 정분 수당이 353만 9,900원. 355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액 급식비도 받아요. 14만 원. 밥값까지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 가지고 밥 먹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급식비까지 받습니까? 야, 참 이게 아예 그냥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가 있어요. 예, 명절 휴가비가 설날하고 추석 때 두 번을 받는데 424만 7,940원을 받아요. 요 돈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받는 요 입법 활동비가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고성 지르는 이 인간들한테 매월 입법 활동, 입법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도. 악법만 입법이라고 해봐야 또 뭘 합니까? 악법만 하잖아요. 이게 313만 6천 원을 받아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또 별도의 또 특별 활동비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활동비가 뭐가 있어요? 싸우는 거 빼놓고. 요게 78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의원 이거 연봉,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명절 휴가비도 문제지만 연봉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아까 얘기했는데요. 1억 한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매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에 9,400만이 돼요. 상여금 정분 수당이 연 700만 원. 그러죠? 휴가비 명절 두 번이 850만 원. 입법활동비하고 특별활동비가 입법활동비가 3,800만 원쯤 되고 특별활동비가 9천만 원. 그래서 연간 총액이 월 평균 1,308만 원, 연간 총액이 1억 5,70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중위소득하고 근로자, 이 월급하고 비교해 보면, 자, 1,500만 원을 받잖아요. 지금 월, 여기 보십시오. 1,300만 원. 그런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은 지금 560만 원이니까 2배 반이 넘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60만 원이니까 5배가 넘어요. 그리고 공무원 18년차 5급 4급 말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450만 원에 1,300만 원 3배가 넘어요. 삼성전자 평균이 1,125만 원. 대한민국 최고의. 여기보다도 월 200만 원을 더 받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구당 중위소득. 왜 이게 나왔냐면,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 이거 국회의원 봉급이 너무 많으니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구당 평균 중위소득을 보면요.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달라요. 통계청 기준으로는 월 447만 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월 573만 원. 그러니까 2배 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하면 3배보다 더 받고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2배 반을 받는 겁니다. 1,3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예, 별도로 이 추석 경비까지. 그러면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를 갖다가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지금 GDP 대비 5.6배, 이태리가 5.4배, 그리고 한국이 3등입니다. 5.27배. 그래서 미국보다도 거의 2배를 받아요. 미국은 3.49, 우리가 5.27, 독일이 2.94, 영국 2.68, 프랑스 2.65, 벨기에 2.43.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지금 덴마크, 그 덴마크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우리의 3배를 더 잘 사는데, 소득 수준으로 보면 덴마크보다도 대한민국 국회가 무려 3배 의원 그 수당 연봉이요 3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봉급을 받아 챙기는지. 그럼 이것만 1억 3천만 원, 한 달에서 1,300만 원짜리 1억 6천만 원만 있느냐 연봉? 아니에요. 매년 1억 5천만 원을 또 받아먹어요. 후원비로.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1억 6천, 후원금으로 1억 5천 원은요. 자기가 직접 받는 돈이 무려 3억 천이에요. 3억 원을 받는 대한민국 이 근로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임원들 빼고 3억. 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국회의원 이 봉급을 아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후원금 제도도 전면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 이거 집행돼요. 후원금 띄워먹고 지금 유용한 거 이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고, 후원금 활용 내용은 선관위에 이제 제출하는데, 선관위가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후원금 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라. 왜? 후원금은 공개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다까지 전부 선관위에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금 제출 내역, 그런 게 후원금을 받은 요 내역도 전부 공개하라. 그리고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라. 이러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봉급을 누가 책정합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책정해요. 자, 그래서 요거요. 다음 총선 때 우리 여당에서는 이미 중위소득을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중위소득을 하나 조건으로 내걸고 선거 공약. 그 다음에는 후원금을 전면 공개하는, 반드시 법으로 강제하는 요거를 내놓으라. 그래서 전면적인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아예 체포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면책특권, 취해법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이 지금 180여개 된다고 하는데, 요거 장기표 원장이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거 갖고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봉급 확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후원금 1억 5천 요거를 갖다가 투명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압박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